안녕하세요. 영상 감성에 대한 많은 리뷰를 다루는 채널 영업만리의 리뷰어 조지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벤큐 W4100i 프로젝터에 대해서 직접 시연을 해보고 살펴봤던 바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직접 확인했던 바 그리고 외부 정보들을 합쳐서 간단하게 포인트별로 짚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벤큐 W4100i의 시연 장소는 외부 차광이라든지 흑광이 굉장히 신경 써서 되어 있는 그런 장소였고요. 스크린 조건도 딱 오소독스한 영상 테스트를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예민한 부분, 가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볼까요? 일단 W4100i는 지금 홈페이지 판매 공시가로 보면은 460만원 정도로 잡혀 있는데, 판매 시기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라든지 뭐 매장에 따라서 할인 가격 같은 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조건이 다른 거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제조사 출시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려고요. 이 460만원 정도, 그러니까 400에서 500만원 정도 되는 가격대는 보통 프로젝터 자체 퀄리티도 그렇고, 그리고 이 가격대로 예산을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영상 제대로 한번 보자 라든지 이제 영화 전문 프로젝터로 발돋움해 보자 하는 그런 정도의 딱 관문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대입니다. 말하자면 보통 입문 혹은 가볍게 즐기려는 분들이 되게 예산 마지노선을 100만원에서 최대라도 이 200만원 정도로 잡는 것과 달리 이제 가격대가 400에서 500 정도로 올라가는 순간부터, 그러니까 정확히는 이 가격대 라인부터 속도에 말하면 프로젝터를 대하는 태도가 좀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따지는 것도 많아지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제대로 영화 전문 홈시어터 프로젝터를 고르려는 분들이 선택하기 시작하는 가격대다 보니까 이번 시연회 장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분들에게 제대로 데몬스트레이션 하기에 굉장히 적절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소니 코리아가 프로젝터 시장에서 철수한 이후에는 벤큐와 비슷한 가격대의 클래스 제품군을 내는 회사들이 옵토마 그리고 앱슨, 그러니까 벤, 옵, 앱 동맹이었던 셈이고요. 그런데 지금 2025년 기준으로는 앱슨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소개하기도 했던 큐비 1000 제품을 동사의 홈시어터 모델 중에 가장 저렴한 제품군으로 내밀고 있는데, 이게 거의 1000만원대에 육박하기 때문에 이 벤, 옵, 앱 동맹에서 빠졌다고 하겠습니다. 그 대신 역시 제가 다른 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었던 발레리안이 국내에 정식 소개되면서 이제는 벤, 옵, 발 이렇게 이 클래스의 가격 동맹이 정해졌다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W4100i에 대해서 외형이라든지 기능 그리고 리뷰어로서 생각하는 장단점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 제품을 보고 나서 장점으로 꼽고 싶은 건 세 가지 사항입니다. 우선 A 같은 경우에는 일단 최대한 짜낸 실질 광량이 제시 스펙보다 더 높은 3400원씩까지 나오기는 하는데, 이건 전작인 W4000i도 이미 달성했던 수치라서 4100만의 장점은 아니고요. 그 대신에 영화 감상에 적합하게 초기 세팅이 맞춰져 있는 시네마 모드 기준으로 4000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드에서 최대 밝기가 1900원시 정도로 다운되었는데, 이번 4100은 2200까지는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30인치대 정도의 HDR은 전작보다 불만이 덜한 살아나는 그림이 나오고요. 170인치 정도의 HDR 투사 같은 경우에도 로컬 컨트라스트 인핸서와 다이내믹 톤 매핑 세팅을 적절하게 조정해가면서 가미하면 아주 크게 불만스럽지 않은 수준으로 만드는 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RGBB LED 방식은 광학 스크린 같은 인위적으로 출력輝도를 조정하는 스크린이나 1.3개인 혹은 그 이상의 밝은 스크린에서도 RGB 레이저 광원 투사 시에 눈에 띄거나 하는 스페클 현상이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스크린 제한에 따른 부작용은 최대한 줄이면서 좀 더 펀치력 있는 광량을 확보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B는
판형이 0.65인치에 네이티브 해상도가 1920-1080이라서 이 W4100i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정배수로 유사 4K가 가능해서 낭비되는 화소가 없고요. 그리고 화소 사이즈가 요즘 대개의 저가형이라든지 아니면 일부 중급형 유사 4K DLP 프로젝트에 쓰이는 0.47인치 화소 대비 판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미지 노이즈가 더 적고 선명감이 좋으면서 안정적으로 나오는 편입니다. 물론 영상의 품질이란 게 단지 판형만으로 모든 게 결정되지는 않는데요. 그렇다 해도 판형이 크면 일단 출발점이 앞에 있는 셈이라서 그 판형으로 영상을 만드는데 익숙하다면 좀 더 좋은 그림을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덤으로 판형이 크면 같은 광원이 들어오더라도 광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최종 출력할 수 있으니까 밝은 부분의 체감 펀치력 면에서도 더 작은 판형보다 좀 더 쨍한 감각을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고요. C 같은 경우에는 3D 지원 프로젝터가 갈수록 희귀해지는 데다가 3D는 보통 넓고 밝게 볼수록 입체감 표함에서 체감이 좋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얘는 앞서 언급했듯이 광량도 좋고 다른 소자에 비해 DLP가 3D 추사에 유리한 점도 있어서 여러모로 시너지가 있어서 더 좋기도 합니다. 실제 체감상으로도 그냥 구색만 갖춘 게 아니다 싶으니까 3D 감상 비중이 높은 사용자라도 한번 실제 3D 시연을 해보면 충분히 고려할 만하실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음으로 시연했을 때 좀 아쉬웠다 정도로 얘기하고 싶은 점 3가지를 크게 꼽아보면, 일단 A는 순전히 설치 편의성의 문제인데, 다른 건 그렇다 쳐도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수동 설치할 때는 혼자서 뭘 하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망원경류, 예를 들면 뭐 오페라 글래스 같은 걸 써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일단 외부 측정 데이터로 보니까 W4100i의 네이티브 명암비는 1000대1 전후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이 수치 자체는 일반적인 DLP라든지 LCD 프로젝터 기준으로 평범한 수준이긴 하고, 실제로 제가 직접 봤을 때도 그런 종류의 일반적인 DLP나 LCD 프로젝터에 비해서 블랙 깊이가 특출나게 확 뜬다거나 하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이 4100의 동적 명암비 조정 기능에 해당하는 지역 대비 보정 기능을 써서 특히 HDR 투사 시에 안부 깊이감을 더 강화한다고 해도 결국 블랙 깊이가 아주 만족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어요. 물론 이건 레이저 광원에 비해서 LED 광원 쪽이 디밍이라든지 그런 테크닉을 쓰는 동적 명암비 조정 면에서 좀 더 불리하다는 점도 있으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광원에 따른 트레이드 오프라고도 할 수 있는데, 여하간 이 프로젝터를 생각하시는 분이라면 일단 시연 등을 통해서 이 블랙 깊이가 자신이 생각할 때 적당한지에 대해서 살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C 같은 경우에는 이번 4100도 광색극 구현을 위해서 WCG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걸 켜면 색역 커버율이 스펙시트에서 제시하는 DCI 100%에 육박하지만 대신 광량이 좀 많이 떨어지는 기색이 있습니다. 전작 4000이 WCG ON에서 35%가량 광량이 다운되는 것으로 나왔는데, 체감상으로는 이번 4100도 그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이대로라면 대략 시네마 모드 기준 최대 광량이 WCG ON 상태에서는 1500에서 1600안시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대신에 이 WCG 모드를 끄면 광량은 유지되는데 이번에 색역 커버율이 좋아져서 WCG를 켠 상태에 대비 상대적으로 녹색과 적색이 다소 옅어지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 WCG 필터 오프 시의 컬러 커버율은 전작의 경우에는 DCI 85% 정도로 내려갔는데, 이번 4100 같은 경우에도 색감이 옅어지는 정도는 거의 그 정도로 보이더라고요. 끝으로 전작 벤큐 4000 대비 4100에서 강화 혹은 추가된 걸 정리해보면, 실질 광량 증가 그리고 AI 시네마 기능, 이 두 가지를 크게 들 수 있는데요. 우선 광량 증가는 앞서 언급한 대로 시네마 모드 기준 15% 정도 올랐는데 이건 아주 쉽게 눈에 띄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AI 시네마 모드 쪽이 훨씬 더 와닿는 편이기도 해요. 이 AI 시네마 모드는 이번 4100에 새로 들어간 기능인데, 핵심은 입력되는 콘텐츠의 스펙이나 성질을 AI가 판단해서 적합한 출력 세팅을 알아서 선택 및 구현한다는 것입니다. 덕분에 이 모드 최대의 장점은 전작 4000과 달리 내장 스트리밍 앱을 볼 때 SDR, HDR 영상에 따라서 사용자가 크로마 설정을 바꿔가면서 정확한 다이나믹 레인지를 맞춰줄 필요가 없어졌다는 거고요. 이번 4100에서 AI 시네마 모드로 딸깍해서 구현하는 SDR, HDR 자동 변경은 굉장히 사용자 편의성 면에서나 정확한 영상을 본다는 면에서나 훌륭하게 진보했다고 할 수 있죠. 더불어 벤큐가 얘기하는 바로는 이 모드는 압축 영상의 프레임 단위 분석을 통해서 화면 보정, 노이즈 제거, 스마트 알고리즘 튜닝 등의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는데,
실제로 시연해 보니까 소스별로 영상 채로라든지 선명감 그리고 이제 전체 밝기 같은 것도 조금씩 느낌이 변하고요. 특히 비트레이트가 낮아서 블록 노이즈 같은 게 많이 끼는 스트리밍 소스 같은 걸 볼 때 노이즈 제거를 제법 하고 있는 게 확실히 눈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AI 시네마 모드는 굉장히 정밀한 세팅에 연연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편하게 볼만한 영상을 갖춰놓고 열심히 즐기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편의성이 굉장히 증진된 그런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대신에 좀 더 정확한 세팅을 해서 자신에게 정확히 맞는 모드로 모든 컨텐츠 소스를 거기에 맞춰서 보고 싶어하는 분이라면 AI 시네마가 아닌 일반 영상 모드를 골라서 거기에 맞춰 세팅하시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리뷰어로서 이 제품을 봤을 때 딱 정리해서 든 생각이 뭐였냐면 좀 더 진지하게 프로젝터로 영상을 보자 그 마음먹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취사 선택하시면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가격대에서 좋은 프로젝터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나 앞선 설명이 너무 복잡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딱 한마디로 요약해 드린다면 일단 클래스 퀄리티에 굉장히 잘 맞는 가격 대비로도 퀄리티 조정이 제법 잘 된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스크린 매칭 자유도가 높아서 광학 스크린을 통해서 굉장히 캐주얼한 영상을 즐기고 싶은 분이나 아니면 굉장히 잘 정돈된 흑광과 차광이 완벽히 잘 된 공간에서 아주 오소독스한 스크린으로 딱 정제되어 있는 제작자의 의도에 더 부합하는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이나 어떤 분에게든 유연하게 자유자재로 잘 맞춰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벤큐가 생각하기에 이 가격대에서 딱 자신들이 제공할 수 있는 적합한 퀄리티와 편의성을 기본 베이스로 깔고서 그 위에 AI 시네마 모드를 덮음으로써 편리하고 캐주얼하게 즐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재미있는 선택지를 하나 더 더해준 셈이고요. 항상 오소독스하게 보고 싶으신 분이라도 일반 방송이라든지 혹은 굉장히 이제 편한 마음으로 보고 싶은 컨텐츠가 있을 때 이 AI 시네마 모드를 보면 편리하게 괜찮은 영상을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 제품을 마음에 두고 계신 분이라면 특히 이 AI 시네마 모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제가 좋게 보았던 부분과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자신에게는 이 부분들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어느 정도의 체감으로 다가오는지 확인하시고 나서 좋았던 점이 더 와닿는지 그런 부분을 시연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제품에 좀 더 정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길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즐거운 네이비 라이프를 위해서 저희 영혼마리 채널을 항상 함께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재미있는 하드웨어 제품들을 살펴보고 말씀드리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